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카의 관심 종목 전체 리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ADL 지표 살펴보시고 개별 종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관리하는 노트 통해서 오늘 시황 ADL 잠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죠. 그리고 그 조정폭이 제법 컸는데요. 아마 오늘 미국 선물, 특히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게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환율 또한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인들의 순매수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 그래서 외인들이 오늘 한 6,3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기간 또한 또 순매도를 보였죠. 그래서 이 매수 메이저 세력들의 매도세를 개인들이 오늘 1조 5천억치를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받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어쨌든 코스피는 지금 계속 에너지가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오늘 에너지상으로는 하방으로 전락했죠.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선을 그어 놓은 게 바로 그건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늘 하락하는 지수적으로 봤을 때 대형, 중형, 소형으로 봤을 때는 소형주 중심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만약에 대형주 위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장 전체의 분위기에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소형주 위주의 하락세를 이끈다면 ADL 지표가 정말 좋지 않겠죠. 오늘 상승 종목 수를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현저히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비해 낮은 그런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DL 지표는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가죠.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차트적으로도 보셔도 전저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만들었던 전저점을 또 돌파하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의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 계속 주의를 하셔야 되는 구간. 정말 종목 하나하나를 잘 선별하지 않으면, 정말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을 잘 선정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유의하시면서 종목을 가져가셔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시장별로 보자면 코스피도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저점을 지금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수적으로 물론 전저점을 아직 돌파하지는 않았지만 하향 돌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전저점 부근이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방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지수가 올라가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지수라도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간다는 말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죠. 첫 번째는 많은 종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대형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에 ADL 지표는 떨어지지만 지수 자체는 올라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대형 종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아주 소수의 강력한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주도주들이 올라간다면 기본적으로 ADL이 떨어지더라도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지금은 그쪽에 더 많은 영향력이 있다. 어떤 섹터들, 그죠? 그 섹터,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들에 의한 그리고 그 소수의 종목들의 강한 상승세로 인해서 이렇게 지수가 받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나마 이건 다행입니다. 만에 하나 지수도 하락하고 ADL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면 정말 힘든 그런 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지수는 받쳐주고 있고 상승하고 있고 ADL이 떨어지면 그나마 나은, 그죠? 가장 좋은 건 지수도 올라가고 ADL도 올라가는 구간, 그죠? 이런 구간들은 가장 좋겠죠. 하지만 가장 안 좋은 건 당연히 지수도 떨어지고 ADL도 떨어지는 거. 지금은 ADL은 떨어지고 있지만 지수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횡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하락하는 모양새로 만약에 변질이 된다면 돌아선다면 ADL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주의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코스피는 제가 7점 정도, 10점 만점에 7점 정도 부여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8점 정도 부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의해야 될 구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지수에 대한 베팅,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베팅은 이어나가야 되겠지만 그만큼 종목 선정은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대현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현이라는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현은 의류 브랜드, 의류 쪽 섹터죠. 의류 쪽 섹터인데 지금 의류 쪽 섹터는 사실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도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조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현은 그렇게 지금 그 섹터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레벨단은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만들어져서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계속 3천 부근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7월 초에 이렇게 레벨업을 위해서 한번 시도했던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레벨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다시 레벨단 안으로 복귀하면서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목균형평상의 선행 구름대도 지금 음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선행 스팬1이 상승세를 보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후행 스팬도 이런 캔들 매물대를 돌파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형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특별하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관망적인 그런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네, 에너지 차트 잠시 살펴보시면은요, 스토캐스틱 보시면 지금 주간 스토캐스틱이 상당히 가무의 도권까지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죠. 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침체 국면이 계속 탈피되지 못하고 이어져 간다면 주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월간 스토캐스틱 상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일간 스토캐스틱이 상승을 함에 있어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일간 스토캐스틱이 상승하는 에너지 값이 한 파동 정도 더 이후에 다시 상승할 때의 주간 스토캐스틱, 월간 스토캐스틱의 방향성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때까지는 관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직 레벨단 자체가 무너지거나 또 전체적인 추세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새싹주로서, 그러니까 씨앗주로서 지금 처음 씨를 하나 뿌리고 상태를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관망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은 두산퓨어셀이라고 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퓨어셀은 제 기준에서는 새싹주인데요. 일단 씨앗을 뿌렸고 어느 정도 싹이 터서 어느 정도 상승의 기운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주간 스토캐스틱은 상승의 어떤 기운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하방하는 모습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월간 스토캐스틱이 일단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일간 스토캐스틱이 상승하는 기운이 조금 더 강하면 이 주간 스토캐스틱은 금방 돌아설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갈 겁니다. 다시 골든 자리를 내고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1차 파동이 상승 파동이 마무리되고 조정파가 나올 때 그때 주간 스토캐스틱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물량을 조금 더 잡아 나가도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레벨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레벨단이 보시다시피 하늘색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 말은 계속 레벨이 레벨 다운 하면서 만들어진 레벨 스테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죠?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또 강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면서 또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빨리 매물대가 소화될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말은 그만큼 그 사이에 많은 손바뀜이 있다고 또 볼 수 있거든요. 아주 지루하게 옆으로 가는 것도 물론 기간 조정을 통해서 손바꿈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때의 손바뀜은
큰 양의 손바뀜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기간으로 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급하게 떨어지고 또 급하게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손바뀜이 상당히 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완결이 돼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구름단을 그죠? 일목균형표상 구름단을 지금 밑에 깔고 있다는 말을 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은 곧 어느 정도 매물대는 소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후행 스팬도 캔들대를 지금 돌파하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하락 추세선 쭉 볼 수 있는 이 하락 추세선을 최근 돌파해서 그러니까 7월 중순쯤에 돌파해서 지지받고 계속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하락 추세는 이제 돌려놓고 상방의 기운을 만들기 시작했다. 상방의 기운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적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 피오셀은 조금 조정 시에 물량을 더 만들어가도 되겠다. 다만 제가 여기 노란색 선으로 지금 마크를 해놨지만 51,200원이라는 이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 본격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51,200원이라는 이 가격을 돌파하고 레벨업도 한번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죠.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동반이 됐는데 그 다음날 그냥 쑥 꺼지는 쉽게 말해서 매물이 조금 소화되는 과정이 한 번 더 있었던 상황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매물 정리가 조금 더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좁아지면서 현재 양운이잖아요. 일목균형표상 양운인데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좁아지고 있다는 말은 또 그만큼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 매물청이 줄어들고 있다. 쉽게 말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매수의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오면 정말 즉각적으로 잘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두산 피오셀은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가도 되겠다. 다만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것은 두산 피오셀의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은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죠. 특히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너무 안 좋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끝났다 볼 수 있겠죠. 2분기가 언제예요? 4월, 5월, 6월 이 3개월에 대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계속 레벨 다운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미 실적은 내부적으로 다 반영이 일어났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을 이제 기대해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3분기 실적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3분기라고 그러면은 7, 8, 9, 3월이죠. 지금 이제 7월달 한 달은 지나갔고요. 8월, 9월달 정도는 계속 실적이 컨센서스 상으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도 크게 상승의 기운을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제 계속 시도를 하면서 상승의 시도를 하면서 매물을 계속 줄여나가고 손바뀜을 이뤄내는 과정을 통해서 근데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은 바로 올해 4분기 그죠? 12월 이렇게 3개월 동안에 4분기에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한 8월 중순 9월부터는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반영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두산 피오셀은 조금 긍정적인 그런 접근으로 가져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이제 씨앗주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관심을 가지고 신규 진입을 한 이후에 계속 이렇다 할 싹을 틔워내지 못하고 계속 하방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지금 레벨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레벨단이 올해 1월부터 만들어진 레벨단이죠. 근데 그 레벨단에 거의 1층 바닥 부분까지 밀려왔었다. 그리고 7월 중에는 잠깐 그 바닥권을 이탈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실적은 분명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의 실적은 분명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올해 그 2021년에 주가가 반영되기 전에 보시면 10월, 11월, 12월 이럴 때는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제법 긴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행보장세, 기간 조정 장세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다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우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 전반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또 원자재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약세들을 보이고 시작하면서 조금은 다시 우려 섞인 그런 전망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분명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 2022년의 실적은 올해 대비 오히려 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케미칼이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그리고 레벨단에 상당히 위험한 위치까지 내려왔는데요. 일단 뭐 씨앗으로 심어놓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현재도 관망을 할 건데요. 일단 에너지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조금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상승세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적으로는 그냥 계속 횡보하는 모양새를 두고 있는데요. 조금 안 좋은 것은 이제 오늘 주간 스토캐스틱이 데드가 났다는 것, 그죠? 아직까지 월간 스토캐스틱이 골든으로 돌려내지 못했다는 점에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은 위치로 갈 수 있다. 이게 지금 데드가 나서 다시 5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한 차례 더 조정파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씨앗을 심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덜어내야 되는, 손질치고 덜어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우려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로 갈 거고요. 희망적인 내용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제 앞에 있는 그룹대가 상당히 많이 얕아졌죠. 그래서 조금만 힘을 내준다면 이게 이제 양운으로 변모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물론 뭐 이 구름대를 다 뚫고 올라가야 되는 부담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냥 계속 관망하는 자세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백신 관련주, 그죠? 특별히 지금 뭐 국내에서 백신 생산을 문 대통령이 뭐 독려하고 있고 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SK 바이오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그 백신에 대한 국내 백신에 대한 임상 3상을 뭐 돌입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백신 관련주라든지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의 기운을 보이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거기에 편성해서 오늘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장중에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장 후반에 갈수록 좀 그 부분이 희석이 되면서 떨어지기 다시 좀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레벨업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물론 장중에는 제법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뭐 오늘 그 종가상 그게 끝났다면 8.25%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끝났다면 상당히 내일 레벨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꼬리를 달아버렸다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특별하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93만 2천 원 레벨단 상단 가격을 지키는 선에서는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이라면 93만 2천 원 구간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다시 한번 물량을 또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또 양날의 칼인 게 뭐냐면 93만 2천 원을 뚫고 레벨단 안으로 재진입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조정이 더 길게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라인이 93만 2천 원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일 어떤 주가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시면은요, 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계속 6월 중순부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죠. 왜냐하면 일간 스토캐스틱이 조금 그렇게 힘을 내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이제 한번 빵 터뜨렸던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빵 터뜨렸던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일단 내일 조금 잘 봐야 되지 않나. 오늘 특별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어떤 그 이슈로 같이 동반해서 올라갔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일 상당히 중요하게 이 가격 93만 2천 원 가격을 지켜주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삼성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레벨 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레벨 다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벨 단이고요. 이 레벨 단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였고요.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레벨업을 시도하는 모습인데 아직 조금 모자란 정말 뭐한 0.5% 정도 모자라서 제 기준에는 아직 레벨업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18만 2천 원 레벨단의 상단, 현재 이전 레벨단의 상단 부분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선행 스팬, 선행 구름대도 지금 양운으로 잘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오늘 조금 가격 하락이 좀 크게 나와서 후행 스팬이 지금 다시 캔들을 지지를 받을지 말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일단 다른 보조 지표들을 잠깐 보시면은 MACD가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데드가 나는 상황이 왔죠. 물론 아직도 영선 위에서의 데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가 하락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나머지 윌리엄이라든지 RSI, CCI 지표들은 다 안 좋게 나오죠. 이런 강한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게이터도 지금 상한선은 이탈을 했고요. 중심선도 이탈했고 아직 하한선, 하단선이 지금 지켜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지지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봉 차트상에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승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는데 이런 상승 추세선은 아직 이탈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서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다시 상방으로 턴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워낙 오늘 거래 대금을 조금 동반한 장대 연봉이라 내일까지는 조금 더 밀릴 확률이 많은데 하루 정도 뭐 이탈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관망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세삭 주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수익이 나 있긴 한데 그렇다고 물량이 많이 담겨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18만 2천 원 지지세를 확인하면서 물량도 조금 더 늘려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별로 좋은 상황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서울 반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도 기대를 가지고 씨앗을 뿌렸던 그런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레벨 다운 이후에 만들어진 레벨 스테이 구간 레벨 단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있죠. 매물을 돌파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돌파는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노란색 선으로 경로를 좀 그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지금 장대 음봉 3일 그죠? 세 개를 나타내서 지금 레벨단 하단까지 거의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뭐 스토캐스틱 에너지값 보다마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지금 일간 스토캐스틱, 주간 스토캐스틱, 월간, 연간 모두 다 아랫 방향의 모습으로 기운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하나 기대하자면 지금 연속으로 3운봉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내일 돌아선다면 조금 그동안의 조정세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좋지 않습니다. DMI도 오늘 데드가 났죠. D 플러스 D 마이너스가 교차하는 데드 크로스가 났고요. 수급들도 계속 안 좋은 상태.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그걸 전부 다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모습들은 계속 좋지 않죠. 그리고 나머지 보조 지표들도 보시면은 일단 엘리게이터 전부 다 뭉개버렸고요. 전부 다 이탈해서 아랫방향으로 가고 있고 MACD, RSI, 윌리엄, RSI, CCI 전부 다 당연히 지표 안 좋게 나오겠죠. 이렇게 3일 연속 음봉을 만나버리면은요. 지표들은 무조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표는 별 의미가 없고요. 이 캔들 자체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캔들 자체가 보여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락세가 그냥 단순하게 조정세의 하락세가 아니라 이런 어떤 거래 대금을 동반한 그런 조정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실적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이게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지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혹시 보유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손절을 좀 대비해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면 이제 이런 하락 추세선이 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음봉이 하락 추세선의 어떤 지지를 좀 받아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3일 연속 떨어지면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상승의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 3일, 5일, 7일, 9일 같은 홀수를 제가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죠. 그래서 3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상승에 대한 기운, 쉽게 말해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 만약에 내일 음봉이 출현한다면 5일까지 음봉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계속 위험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레벨 다운이 시작될 수 있는 부분까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서울 반도체를 청산하고 일단 빠져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뭐 아직 뭐 시합 단계이기 때문에 물량은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큰 부담 없이 자라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성호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이 뭐 성호전자라는 종목은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대에 불과한 종목인데요. 그리고 뭐 기업들을 이렇게 실적을 체크하고 하는 증권사들이 없습니다. 컨센서스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깜깜이로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생각이 돼서 한번 물량을 씨앗을 뿌렸는데요. 제법 괜찮게 지금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벨단을 보시면은 이런 레벨단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3층 구간에서 레벨업을 계속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한참 동안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적들을 잘 확인하면서 갈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중장기로 쭉 끌고 나가기에는 좀 너무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월간 연간이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동안 많은 하락세를 보였다가 지금 이제 서서히 상승 기조로 변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7월달 중순부터 좀 못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일간 스토캐스틱이 조금 좋아지는 모습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간 스토캐스틱이 조금 더 치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최소한 전고점 부근 돌파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매수 구간까지 들어가줘야만 주간 스토캐스틱이 골든도 나고 50 이상을 회복하면서 한번 상승의 기운을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긴 하겠고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아주 소형주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이 심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 장을 빨리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 제가 그렇게 강하게 추천하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솔브린이라는 종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부품단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반도체도 반도체 전공정 소재 쪽에 그 섹터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레벨단을 보시면은 36만 원이 레벨단 상단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레벨단을 7월 달에 상단 레벨업을 한번 시도하려고 나갔다가 다시 밀려들어 버리죠. 그렇게 돼 버리면 기본적으로 조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목균형표도 지금 조금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변해있는데 일단 아직 후행 스팬은 가격대 위를 지키고 있고 구름대 위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볼 만한데요. 스토캐스틱 차트를 통해서 본다면 일단 월간 스토캐스틱이 아직까지 큰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하락세를 막고 어느 정도 상승으로 돌리는 기조가 나오긴 했는데요. 현재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계속 상방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것도 다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죠? 다시 또 50m로 떨어지면서 출렁출렁하는 하락 추세의 연속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앞으로 며칠 동안 좀 강한 장대 양봉 내지는 강한 양봉들의 연속으로 좀 출현해 줘야 된다. 물론 거래대금도 동반되면 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갔을 때는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는 조금 관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보조 지표들 중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물론 영선 위이긴 하지만 일단 MACD가 데드 크로스가 난 상태이다 보니까 힘이 좀 없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엘리게이터도 지금 하단선을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 하단선까지도 뚫고 내려오면 조금 더 조정세가 깊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2, 3일 정도는 좀 강한 뭐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도 양봉으로 좀 에너지를 지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DMI 지표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될 만한 수준 아닌데 최근에 지금 조정이 있기 때문에 D 플러스 값이 하방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그렇게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 앞에 있는 선행 구름대가 음운으로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빨리 돌려내는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신흥 SEC라는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신흥 SEC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성장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으면서 계속 키워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레벨단 보시면은 7월 달에 레벨업을 한번 시도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레벨 스테이 구간에 중간단, 레벨단의 중간 부분까지도 한번 조정세가 나왔었죠. 이럴 때가 만약에 신흥 SC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었죠. 지금 다시 그 50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나빠 보이지 않고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주고 있고 비중도 어느 정도 담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스토캐스틱 내용을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최근에 지금 이렇게 일간 스토캐스틱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강하게 주간 스토캐스틱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3일 정도는 지금 세웠죠, 그죠? 어느 정도 하락세를 멈추고 세웠는데 일간 스토캐스틱이 강한 에너지, 그러니까 강한 기울기에 비하면 얘가 조금 반응을 적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돌아서는 게 확인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간 스토캐스틱이 만약에 꺾여서 내려온다면 다시 50m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경계하면서 접근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월간 연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추세의 틀에서는 좋은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주간 스토캐스틱이 우선 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간 스토캐스틱이 혹시 다시 올라서 어느 정도 에너지 값을 더 확보하고 그죠? 그래야만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어느 정도 에너지 값이 확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조정 시에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훼손되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물량을 더 추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유자에 한했습니다. 보유자에 한해서 물량을 더 추매할 수 있는 자리. 왜냐하면 지금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 이익을 담보로 해서 추매할 수 있는 자리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접근은 좀 하기 힘든 그런 위치고 차라리 69,900원 정도 수준으로 다시 떨어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겠는데 일단 그러기에는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계속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표들은 DMI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엘리게이터도 지금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지지선들을 다 돌파하고 지금 지지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지지를 잘 받으면 계속해서 상승의 기운을 낼 수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MACD도 좀 돌아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보조 지표들은 지금 현재는 괜찮은 상태인데 계속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흥 SCC는 요 며칠 앞으로 한 며칠이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오늘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같이 그 종목에 대한 주가도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어제 만들었던 양봉을 훼손한 상황은 아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 양봉, 그다음에 음봉이 나왔지만 양봉을 훼손하지 않았죠. 또 그 다음날 양봉, 음봉을 완전히 또 부시고 올라가는 양봉이 나왔고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훼손되지는 않았죠. 그죠? 훼손이 됐다 안 됐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걸 조금 더 키워볼게요. 양봉이 이렇게 있어요. 양봉이 이렇게 있다면 양봉의 시가 부분, 그죠? 시가 부분을 지켜줘야 됩니다. 종가상 그 다음날 음봉이
이 시가 부분을 깨고 내려가면, 쉽게 말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내려가게 된다면 그 다음 추세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상승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간중간에 음봉이 하나씩 끼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팔고 나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물량을 팔고 나가게 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상승의 기운을 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막 팔아버린다고요. 예, 절대 팔고 틀릴 그런 음봉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음봉을 이용해서 물량을 더 사모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지, 이런 음봉에 틀리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목균형도 지금 그룹대가 양운으로 지금 특히 랭스펜온이 지금 다시 우상향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상승의 기운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주간 스토캐스틱이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계속해서 상승의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네,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CS 윈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대체 에너지들의 어떤 모습이 계속 좋지 않게 조정세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레벨 단은 보시면은 이렇게 레벨 다운 이후에 만들어진 레벨 단으로 조금 장기간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기간 조정이죠.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매물은 많이 소화를 했습니다. 소화를 하면서 이렇게 구름대를 어느덧 주가가 구름대 위에 있는 상황, 쉽게 말해서 매물대 위에 있는 상황으로까지는 올라갔는데요. 또 7월 후반에는 이렇게 레벨업도 한번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레벨업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다시 레벨단 안으로 들어오니까 조정세가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일목균형표상으로도 지금 양운에서 음운으로 이렇게 좀 돌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좀 좋지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호행스팬은 가격대를 지키고는 있지만 계속 밑으로 돌파하고 내려간다면 좋은 위치가 안 되죠. 빨리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만 되겠다. 일단은 84,000원, 84,400원 레벨단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한번 또 기대를 하고, 이 84,400원 단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레벨업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관망의 자리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CS 윈드가 또 올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81,500원. 그죠? 강한 저항선인데요. 이 강한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안착하는 모습까지 나와야만 그 다음 또 저항선인 84,400원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다. 첫 번째 관문은 우선 81,500원을 돌파해야 되는 강한 장대 양봉, 뭐 꼭 장대가 아니라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좀 거래 대금이 동반된 상황으로 돌파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나와줘야 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만들었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간 스토캐스틱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아직 전저점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간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돌려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저점까지는 돌파하지 않고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 레벨당 안에서 갇혀서 움직이는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매물대를 계속 소화하고 있다면 나중에 한번 터지게 되면 강력하게 터지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남아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망하시고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접근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아프리카 TV. 코카의 핵심 종목 중에 하나죠.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여기 차트에는 레벨업 그걸 그리질 않았네요. 잠시만요. 레벨업부터 우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벨업이 만들어졌는데요. 하단 가격은 118,300원, 그 다음에 고가는 147,000원에 지금 레벨업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레벨업 구간이기 때문에 레벨업 구간에는 제가 절대적으로 매매를 하시지 마시라. 레벨업이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바뀌는 게 종가상 137,433원 이 가격대를 훼손하게 된다면 오늘 현재
이 가격대를 훼손하게 된다면 내일이라도 만약에 훼손하게 된다면 레벨업이 다시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레벨업을 만들었지만 짧게 끝나고 다시 레벨 스테이로 바뀌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일단 레벨업이 풀리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기념익절 그죠? 레벨업을 하고 풀렸으니까 기념익절을 조금 하시고 다시 조정받을 때 물량을 더 모아 나가셔야 된다. 계속 키워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상승세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레벨업을 레벨업 레벨업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좀 올랐다고 여기서 팔아버리고 청산했다. 여기서 팔아버리고 청산했다 그러면 그 이익의 규모를 많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레벨업 과정에서 계속 물량을 더 키워 나가야지만 수익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핵심 주도주는 가장 비중이 많아야 되고 핵심 주도주는 가장 수익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잔챙이들, 쉽게 말해서 씨앗주들 또 그 새싹주들 아직까지 그렇게 이를타한 성장을 못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조금씩 손해들을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들을 이거 하나로 충분히 보상하고도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이익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핵심 주도주들이 몇 종목 딱 내 포트에 갖춰져 있다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이미 수익률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의 흔들림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조금 조정받을 때마다 오히려 더 사 모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핵심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레벨업이기 때문에 매매 중지.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지금 파시면 안 됩니다. 지금 파시지 마시고 레벨업 구간이기 때문에 뭐 신규로 접근하시기엔 늦었죠. 그죠? 신규 접근하는 것은 다시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들어와서 레벨단 가운데 그죠? 레벨단의 한 2층 중심 부근에서 왔을 때 그때의 기술적 흐름을 보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스토캐스틱 잠깐 보시면은 지금 주간 스토캐스틱이 그동안 조정을 조금 힘을 못 받았는데요. 이렇게 행보하는 구간을 보였죠. 그러면서 다시 최근에 일간 스토캐스틱 레벨업 과정에서 주간 스토캐스틱도 지금 같이 따라가는 동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까지 골든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썩 아프리카 TV가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원에서는 좋아 보이는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톡도 돌려내야 되고 그다음에 올간 스토캐스틱도 돌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야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거기 좀 돌아 나가야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일단 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이 상태에서 꺾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줘야 됩니다. 예, 계속 레벨업을 최소한 2, 3일이라도 더 만들어주는 상황으로 가야만 이 아프리카 TV가 주간 스토캐스틱과 월간 스토캐스틱의 모습이 조금 더 정상화될 수 있고 계속해서 주도주, 핵심 주도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또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프리카 TV 보유하신 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관망하시고 홀드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L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우선 스토캐스틱 보시면 일간 차트 보시면은요. 레벨단이 지금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레벨단 형성되어 있고 이거 상당히 큰 수익을 줬던 핵심 주도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조금 바뀌는 모습이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언제부터 조금 문제가 됐었냐면 바로 후행 스팬이 가격대 밑으로 뚫고 내려오는 그 시점. 그죠? 그때부터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아 계속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잘 유지를 했는데 일정 바닥도 잘 유지하나 했는데 지금 최근 오늘로 4일 연속 음봉을 맞았죠. 4일 연속 음봉 맞았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음봉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레벨단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경계를 하면서 물량 완전히 청산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물량을 거의 대부분 처분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 새싹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량을 한번 손바뀜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량을 한번 다 팔고 다시 재접근해 놓은 그런 상태에서의 그 씨앗주기 때문에 손절을 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큰 손실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꽤 오랫동안 하방을 했고 아주 과매도 구간까지 떨어졌죠.
당연히 월간도 무너져 버렸는데요. 월간 스토캐스틱이 무너진다면 장기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인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다만 주간도 지금 과매도 구간까지 들어왔고요. 그죠? 예전에 3월 달에 있었던 과매도 구간만큼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수준. 그 다음에 일간 스토캐스틱도 지금 보시다시피 과매도권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자리가 곧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내일은 글쎄요. 지금 일단 오늘 4일째 연봉이라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그 이후로 제법 가파르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반드시 또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구름대도 음봉 음운으로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이고 스냉 스팬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어제 오늘은 음봉이 그래도 거래대금이 조금 붙어주면서 음봉이 발생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량을 절대적으로 더 확보하신다거나 늘려나가시면 안 되고요. 일단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자칫 잘못하면은 레벨 다운으로 진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레벨 다운이 진행되면은 있는 물량 청산해야죠. 그죠? 청산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한 29,500원, 29,600원 정도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돌파 하락한다면 그때부터는 레벨 다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SL은 청산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인데요. 에코프로 BM도 핵심 주도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레벨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매매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좋아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미 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걸 핵심 주도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물량을 많이 모았거든요. 물량을 많이 모았을 경우 그리고 이렇게 레벨업 과정에는 가급적 매매를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업이 너무 이렇게 큰 폭으로 펼쳐졌을 때는 제가 그 레벨단 3층, 그죠? 레벨단 3층 정도를 반으로 쪼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반으로 쪼개는 가격이 대충 30만 834원 정도. 네,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30만 834원 맞는데 잠깐만요. 아니에요. 309834. 네, 309834. 네. 이게 이제 이 레벨단 3층에 그죠? 레벨 3층의 중간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벨업 과정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 레벨단 3층이 제법 많이 커진 최소한 10% 이상의 그 범위를 만들었다면은 이 중간 가격을 훼손하게 된다면은 일부 기념 익절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반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돌파해서 올라갈 때는 물량을 또 모을 수 있는 기준선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30만 9,834원, 쉽게 말해서 레벨단 3층의 중간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가 상황 장중에는 일단 잠깐 무너뜨렸지만 종가 상황을 지금 다시 회복하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회복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어제부터 지금 들어간 상황에서 사실은 어제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해도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상황이었고 오늘 잠깐 밀렸다가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중간선을 훼손하지는 않은 상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벨업 상황에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걸 권유드리지는 않지만 물량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물량이 어느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근데 이익을 너무 많이 봤다. 그러면 이익을 담보로 물량을 더 늘려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30만 9,834원이라는 레벨단 3층의 중간 가격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할 때는 무조건 물량을 더 늘려줘도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레벨업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매매를 자제하시는 게 좋다. 물량 안 털리시는 게 제일 좋다. 레벨단이 무너지는 쉽게 말해서 28만 3,167원 레벨단 3층이 무너지는 그렇기 때문에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바뀌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기념으로 익절하시라. 전체가 아닌 아주 일부, 그죠? 전체의 뭐 한 20% 정도라든지 뭐 그 정도 수준을 기념 익절해 놓으시고 다시 레벨단 안에서 조정 받을 때 물량을 다시 모아 나가서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종목. 핵심 주도주란 말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닙니다. 계속 키워나간 수익을 많이 줬기 때문에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제 개인적으로 아주 효자 종목인데요. 계속 여러분들도 같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도 코코아의 핵심 주도주 중에 하나입니다. 레벨단을 지금 레벨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걸 지금 업데이트를 안 시켰네요. 147,600원.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코프로 BM처럼 제법 레벨업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큰 폭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가 레벨단 3층의 중간가를, 그죠? 중간가를 하나 그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3층의 중간가는 137,834원입니다. 그래서 137,834원을 지지하는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홀드입니다. 계속 홀드고 매매를 하실 필요 없고 물량도 더 늘리시면 안 됩니다. 물량을 더 늘리신다는 것은 너무 그러니까 고점에서 또 물량을 사모으게 되고 평단가를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반대로 137,834원을 종가상 이렇게 깨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종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념 익절을 하시고 또 반대로 137,834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또 그럴 때를 이용해서 물량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도 좋다. 왜냐하면 이미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수익률이 많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더 추매한다고 해서 내 수익률이 크게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물량만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물량만 점점 커지고 이 추세를 계속 이어만 가준다면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복리효과라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복리효과 중에 하나가 복리효과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싼 가격에서 물량을 샀다면 그때 이익률은 점점 크게 복리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 그러니까 저가로 샀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포지션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고 샀을 때는 지금 이 오늘 예를 들어서 뭐 10%, 뭐 5%가 올랐다. 그 5%는 이 밑에서 샀을 때의 가격대에 비하면은 가격대로 계산한다면 5%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더 큰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톡톡히 누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계속 홀드하시고 그리고 나가셔야 된다. 왜? 지금 레벨업 구간에 있잖아요. 레벨업 구간에서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계속 가죠. 다만 지금 조금 일간 스토캐스틱이 또 조정파가 한번 나오겠죠. 조정파가 나오면 또 물량을 사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벨단의 137,834원 레벨단 중간가를 훼손했다가 그죠? 훼손했다가 다시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런 시점에서 또 사는 겁니다. 아니 뭐 그런 게 싫다면 계속 가져가셔도 되고요. 128,000원 부분까지 계속 홀드하고 그냥 관망하고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 트레이딩이 익숙하시거나 또 트레이딩을 계속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요걸 기준선으로 해가지고 사고 팔고를 계속 하시면서 물량을 계속 더 늘려나가는 쪽으로 가져가셔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건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보시면 레벨단 중앙 위치를 잠깐만요. 제가 이걸 또 흔들어 버렸네요. 12,500원이 레벨단 하단이고요. 레벨단 상단은 16,7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레벨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 위치를 보시면은 레벨단 2층 중심 부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조정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건산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접근도 가능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일목균형표상도 지금 양운이 앞에 선행의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후행스팬도 가격대를 돌파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계속 홀드하면서 또 물량을 기회가 될 때마다 늘릴 수 있는 그런 새싹주입니다. 씨앗을 심었고 이제 새싹이 텄어요. 새싹이 터서 아주 적은 뭐 이익이긴 하지만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물량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포착해서 내 수익률이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물량을 키워나갈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잠깐 보시면 주간 스토캐스틱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심었던 씨앗이 어느덧 새싹이 났습니다. 다만 월간 스토캐스틱이 아직까지 돌아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만은 이게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가준다면
월간도 서서히 우상향으로 바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일간 스토캐스틱 상도 전 고점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갈 만하다. 특히 지금 주간 스토캐스틱 50을 돌파하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일간 스토캐스틱이 다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때를 물량을 또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 그래서 이건 산업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관심 가지시고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녹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보시면은 레벨 단 현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레벨업을 여러 번 거쳤죠. 네, 이렇게 레벨업을 거쳐서 지금 레벨 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량을 아주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핵심 주도주로는 편성을 못하고 성장주, 그죠? 성장주의 캐테고리로 관리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물량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더 물량을 모아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며칠 동안의 상승세가 완연히 보이죠.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스토캐스틱 잠깐 보시면은 스토캐스틱도 그동안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받은 게 7월 중순 이후부터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조정세가 상당히 주간 스토캐스틱을 기울기를 크게 내려놨었어요. 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훼손이 됐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술적으로 지금 또 큰 반등을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을 때는 오히려 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간 스토캐스틱이 쭉 끌어올렸는데 초기에는 별로 영향을 못 받다가 최근 며칠 동안, 최근 2, 3일 동안에 주간 스토캐스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완연하게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고점을 낮추고 있고 저점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주간 스토캐스틱 상에서는 추세를 하방으로 이끌고 있다. 그리고 월간 스토캐스틱도 7월 말에 데드 크로스로 나타냈기 때문에 얘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위험을 요소로 생각하고 가져가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일간 스토캐스틱 이번에 반대로 이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조만간에 떨어졌을 때 그때 주간 스토캐스틱이 얼마만큼 영향을 덜 받느냐. 이 떨어지는 에너지 값이 주간 스토캐스틱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어느 정도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완만하게라도 또는 수평으로라도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한번 상승의 기조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좋은 모습으로 주간 스토캐스틱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 에너지 값이 월간에도 잘 전달돼서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도하는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중요한 저항 가격은 29,650원 레벨단 상단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일단 29,650원을 돌파해야만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파동이 좀 한 번 정도의 파동은 왔다 갔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 상단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재차 상승할 때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매물대는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매물대를 많이 극복해 둔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 양운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스윙스팬 원도 우상향하고 있고 고행스팬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이녹스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가져가되 당장 어떤 물량을 추가한다기보다는 조금 조정세가 나왔을 때 주간 스토캐스틱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인선 ENT라는 종목입니다. 네, 폐기물 처리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실적이 올해 조금 정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이상 쭉쭉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이제 씨앗을 심어서 이제 어떤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지 꽤 됐는데 특별하게 싹을 못 틔우고 지금 계속 죽어가는 상황이다. 지금 레벨 단이 이렇게 있는데 레벨 단을 7월 중순부터 이렇게 뭉개고 내려가고 있죠. 아직까지 레벨 다운이 시작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레벨 다운을 시작한 상황은 아닌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추세가 떨어진다면 레벨 다운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청산을 할 건데요. 강한 저항선은 지지선은 선을 하나 꺼드리자면 강한 지지선은 12,250원입니다. 그래서 12,250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선이 된다. 그래서 12,250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청산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스토캐스틱은 뭐 계속 안 좋죠. 네, 계속 안 좋습니다. 일단 월간이 5월달부터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그죠? 그러니까 장기 추세선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죠. 뭐 연간은 아직 겨우 버티고는 있는데 K값 자체가 지금 하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빨간색 선에 K값이 하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주간도 지금 뭐 파동은 만들고 있지만 계속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그런 파동이라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던 12,250원을 좀 지켜보시고 그게 이탈한다면 청산하는 걸로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만약에 혹시 상승하는 추세가 나온다면 13,100원은 무조건 돌파해야 됩니다. 13,100원이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13,100원이라는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물타기 한다? 큰일 나죠, 그죠? 저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물타기 하시지 마시라. 그냥 정찰병을 파병해서 정찰병이 바보가 되고 있는 수준으로 그냥 가는 거고, 나중에 그게 12,250원이라는 최종 저항선을 지지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청산해 먹으면 끝. 그때 수익은 손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까 같은 핵심 주도주 올라가는 거 조금만 갖고 와서 그냥 메꿔버리면 되는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씨앗을 심어놨으니까 완전히 파버려내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관망하시고 지켜보시는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인선 EFT도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JSND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종목도 사실은 지금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벨 다운 이후에 만들어진 레벨 스테이 구간에 계속 갇혀가지고요, 이를 타한 어떤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비추세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비추세 구간에 있다 보면 기본적으로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에너지 값이 떨어져요. 상승을 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것이 이 스토캐스틱 에너지의 특성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힘없이 줄줄줄 내리고 있고요. 월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도, 연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도 그렇게 재미가 없는 모습이다. 일간도 기본적으로 지금 7월 한 달 동안에는 과매수권에 한 번도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죠? 오히려 과매도권 밑에서만 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모습이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레벨단을 이탈한 상황은 아니고, 또 어떤 버려야 할, 그러니까 청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던져놨으니까 언젠간 싹이 트겠다는 믿음으로 그냥 한번 가져가 본다 생각하시고 관망의 입장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절대적으로 물량을 더 늘리신다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내가 특별하게 현금이 없어서 다른 종목을 못 사는 수준이 아니라면 그냥 계속 이 종목은 그냥 관망으로 묻어두고 한번 가본다.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해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실적이 2021년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좋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2분기 실적도 전년 2분기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좋게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의 주목을 못 끌고 있는, 또 그런 또 섹터에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건설 쪽에 지금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씨앗을 심었지만, 현재로서는 섹터적으로 건설이 그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은 2차 전지가 치고 나가고 있고, 반도체가 치고 나가고 있고, OLED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거기에 대칭점에 있는 건설주들이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직 레벨당 이탈 안 했잖아요, 그죠? 보시다시피 레벨당 이탈 안 했잖아요. 레벨당 이탈 안 하면 그냥 관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냅둬 버리세요. 어차피 씨앗주로 심었으니까 얼마 비중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냅둬 버리고 계속 한번 지켜보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클래시스라는 종목인데요. 클래시스라는 종목도 지금 현재는 레벨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레벨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레벨업이 제법 펼쳐져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층의 중심 부분 값을 선을 하나 더 그어서 그 선을 기준선으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죠. 그 가격이 24,317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 며칠 동안 24,317원을 이틀 동안 하방 이탈했죠, 그죠?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물량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럴 때 기념 익절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기념 익절 하셨다가 다시 24,317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또 다시 물량을 늘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는
떨어졌던 물량을 익절했던 기념 익절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사모으셔도 된다. 왜?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핵심 주도주잖아요. 그죠? 꽤 많이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레벨 단위 지금 계속 이렇게 레벨업 되고 있으면서 지금 뭐 그 60% 70% 정도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종목을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수익이 꽤 많이 나 있을 겁니다. 수익이 꽤 많이 나 있는 동안에 물량을 계속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물량도 많으실 거고 수익도 많이 나 있는 상황이실 테다. 그럴 때는 이럴 때는 기념 익절 하시고 또 다시 돌파할 때는 또 물량을 또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24,300원 중요한 가격대를 보시고요. 내일이라도 24,300원 돌파하면은 물량이 적으신 분들 아니면 여기서 익절하셨던 분들 무조건 추매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단 이미 물량을 많이 확보하신 수익률이 최소한 3, 40% 이상 나신 뭐 4, 50% 이상 나신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신규 접근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레벨업 단계입니다. 레벨업 단계에는 신규 접근 안 되고요. 레벨업을 신규 접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레벨업이 끝나고 그죠? 23,000원대가 지금 레벨업이 끝나는 가격대인데 그게 무너지고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2,000 중심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조정이 됐을 때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은 절대 그런 사례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클래시스 계속해서 실적 정말 계속 좋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큰 폭의 성장을 유지하고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섣불리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섣불리 놓치지 않고 쭉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쭉 가져가는 걸로. 추세 절대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월간 스토캐스틱 보세요. 계속 가고 있고요. 연간 스토캐스틱도 지금 사실은 7월 중순부터 골든이 나오고 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믿고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겠다. 사실 이것보다 더 믿어야 되는 것은 실적이죠. 그죠? 실적이 현재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에. 그러니까 그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그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핵심 주도주는 정말 제가 목소리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핵심 주도주를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뭐 씨앗주, 새싹주에서 손해보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싹주와 씨앗주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장주를 거쳐서 핵심 주도주가 되는 게 목표잖아요. 핵심 주도주의 포트에 4종목에 2-3종목은 꽉꽉 들어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큰 비중으로. 최소한 30% 이상의 비중으로 꽉꽉 차 있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준비했던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2종목을 또 잠깐 한번 짚어보고 갈 텐데 구독자께서 한번 어떠냐 이렇게 한번 봐달라 그래서 봐드립니다. 신텍이라는 종목 한번 봐드리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종목이죠, 그죠? 잘 가고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레벨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독자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절대적으로 틀릴 수 없죠. 네, 절대적으로 틀리지 마시고 아직까지 그 레벨업의 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처럼 여기에 뭐 중간선을 긋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폭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앞으로 한 2, 3일 정도 더 상승한다면 그렇게 폭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폭을 보통 제가 10%를 잡거든요. 한 층이 10%를 잡는데 지금 한 7.5%니까 아직도 한 2, 3% 정도 더 올라줘야만 그런 수준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은요. 절대적으로 물량 틀리시지 마시고 무조건 홀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되죠. 그죠? 당연히 안 되죠. 레벨업 구간에는 매매하시지 마시라. 지금 들어가는 것을 잘못하면 가장 고점에 물릴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또 절대 반대로 틀리지 마시라. 무조건 홀드하고 뭐 여기 음봉 하나 나온다고 좀 장대 음봉 나온다고 해서 틀리지 마세요. 29,667원이 지금 레벨 단이 깨지는 선인데요. 이 선이 종가상 깨지면 그때 또한 틀리지 마세요. 그때는 그냥 기념으로 부분 익절, 아주 적은 수량을 그냥 레벨업 하고 나서 좀 조정받는 거니까 내가 일단 기념으로 조금 판다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재차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구간을 찾으셔야 되고요. 물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면 그런 구간에서 물량 무슨 기념 익절이 왜 필요해요? 물량이 적은데 물량 적을 때는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다시 더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올지를 지켜봐야 된다. 스토캐스틱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이제 과매수권이 있는데 조정 나오면은 좋은 기회 나옵니다. 왜? 얘 지금 힘 좋잖아요. 힘 좋잖아요. 얘 조정 나올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특히
50 밑으로 떨어지는 또 데드 크로스가 난 3일째 이후부터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절호의 찬스가 또 온다. 그때 물량을 또 확보하세요. 어느 분이 물량을 이미 보유하고 수익을 내신 분들에 한했습니다. 신규 접근은 아니에요. 신규 접근은 아니고. 다음 종목은 CJ 제일제당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상당히 잘 가는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네, 상당히 주간 스토캐스틱, 월간, 연간 다 살아있고요. 잘 가고 있는 일간 스토캐스틱도 계속 고점 상승시키고 저점도 상승시키는데 오늘 너무 큰 장대 연봉을 하나 맞았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5.52%의 강력한 장대 연봉을 맞았는데 이 장대 연봉이 그냥 맞은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거래대금도 엄청 동반됐죠. 이걸 갖고 위험 신호라고 봐야 됩니다. 위험 신호라고 봐야 되고요. 볼리지 밴드 상도 보시면은 상단선을 이탈한 음봉, 그죠? 음봉인데 그 음봉이 워낙 크잖아요 지금. 이럴 때는 정말 경계감을 갖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라도 어느 정도 물량을 잘라냈어야 된다. 만약에 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량을 오늘 잘라내더라도 뭐 이런 날 사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죠?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익절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고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 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좋게 전망되고 있는 종목인 건 틀림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쭉 올랐는데 일단 실적 발표가 어제 났나요? 지난주 주말에 났나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실적 발표가 나쁘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뭐 반영된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죠? 또 3분기 실적이 또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4분기 실적이 생각만큼 크게 그렇게 나올 거라는 컨센서스가 뒷받침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리포트와 함께 집어 던져버린 게 아닌가.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이제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신호로 보고 집어 던져버린 거죠. 특히 양 매수 주체들,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 정말 대량의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던졌거든요. 이럴 때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사시고 싶으시더라도 조금 더 떨어지고 나서 수중이 끝나고 나서 사셔야 되고요. 지금 벌써 오늘 이틀째잖아요. 데드가 단지 이틀. 최소한 3일, 5일, 7일 같은 그런 홀수 날에 주간 스토캐스틱 확인하시면서 물량을 사실 오늘 줄이고 더 떨어지면 다시 사는 전략이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뭐 지금 뭐 마이너스 5% 떨어지는 그 순간에 누가 계속 장을 지켜보는 상황이었다면 2, 3% 정도 수준 됐을 때 분봉 차트 보시면 뭐 장 초반부터 떨어졌네요. 사실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장대 연봉 출현하고 나올 때는 지금 보시는 건 15분봉입니다.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는 15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인 매매를 여기서 타이밍을 잡는데요. 모니터를 계속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장중에 컴퓨터를 켜두고 실질적으로 트레이딩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야 분봉을 볼 수 있겠지만 일반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분봉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일봉만 보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계속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봉까지도 봐가면서 내용을 확인하는데요. 일단 뭐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 내려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매도 타이밍을 못 잡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매도 관점에서 가야 됩니다. 워낙 오늘 위험한 신호가 나왔다.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죠.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월간과 연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조정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실적이 조금 3분기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3분기 이제 7월, 8월, 9월이잖아요. 그래서 7월, 8월, 9월에는 조금 조정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너무 많이 털고 나갔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네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관심 종목 두 번째 시간 제가 알려드렸고요. 제가 휴가 들어가기 전 마지막 날이 내일인데요. 마지막 내일 나머지 관심 종목 한 10대여섯 종목 될 것 같은데요. 그 종목 또 한번 리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콜스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